안녕하세요. 4월 10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저께 급반등을 했었고 어제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3월 달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큰 폭의 조정장에서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았다고 계속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2025년 1월 달부터 전일까지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반대 매매가 어떻게 진행됐고 반대 매매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데이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2025년 1월부터 보겠습니다. 25년 1월 달 코스피 4.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7.3% 상승했습니다. 반대 매매 월간 827억, 그러니까 하루 30억 정도 수준에 불과했죠. 그러던 게 2월 달에 고만고만했습니다. 1000억대, 월간 기준 1000억대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다가 작년 7월 달에 시장이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양상들이 사실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5%, 코스닥 지수 3% 올랐지만 7월 말부터, 7월 중순부터죠. 8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이때 반대 매매가 평균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월간으로 7월 달에 1,700억, 8월 달에 1,500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 이후에 시장은 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9월 달, 10월 달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시작점이었고요. 11월 달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가 4% 하락하고 코스닥은 보합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때 이제 작년 11월 달에 반대매매 규모가 2,990억, 약 3천억이 좀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1월 달, 2월 달 굉장히 급등하는 양상들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2월 달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움직였던 시장이고요. 12월, 1월 달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에 상승이 나타나는 구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가 2025년보다는 좀 증가하는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종목들의 그 시세가 좀 급하게 전개되는 양상들도 펼쳐졌기 때문이고요. 3월 달 코스피 지수가 19% 급락을 하고 코스닥 지수가 11%, 12% 가까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반대 매매가 5,5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5,500억까지 엄청난 반대 매매를 보여온 거죠. 그리고 지금 4월 달 들어서 어제까지 반대 매매 규모가 900억. 거래 일수가 며칠 됐죠? 7일. 7일 거래일 만에 900억 나왔으니까 하루 평균 100억 이상, 110억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규모가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3월 달 조정 장세에서 그 여파가 4월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근데 4월 달에 코스피 지수는 벌써 14%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급등 영향이 가장 크죠. 코스피 지수 14% 상승하는 거에 비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한 비중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지난해 지수 등락률입니다. 지수 등락률 올 1월 달이 가장 양시장 모두 급한 상승을 보였고 반대 매매가 5,500억대 나온 것은 지난 2022년인가 2023년인가요? 영풍재지 작전 있었을 때 영풍재지 그 다음에 그 무슨 그 이상한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 연예인도 같이 포함돼서 그때 반대매매가 좀 나왔던 그 외에는 이렇게 반대매매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대매매, 특정한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반대매매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달. 그러면 지금 시장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매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매물이 없다. 근데 반대매매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시장에서 개인들, 반대매매는 개인들이잖아요. 개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예. 보면 개인들은 올해 들어서 2월 달부터죠. 2월 달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어디서 나왔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 예. 좀 기간을 좀 짧게 볼까요? 예. 개인들이 순매수를 엄청나게 했고 코스피 시장에서,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 집중된 매수,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상당히 틀려버렸다. 거기에 더해서 반대매매까지 이렇게 단행됐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어떤 상태냐? 무주공산이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빈집털이 하는 상황이다.
시장은 너무 가벼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없고 뭐 지금 조금씩 움직여서 좀 밀리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 어디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뉴스에, 뉴스 속보에. 어떤 뉴스 속보? 이란 전쟁과 관련된 트럼프 아저씨가 무슨 발언을 하나. 여기에 막 관심들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여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신경 써요? 전쟁 어차피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여기서 더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이어져서 우리가 3월 3일, 2월 27일 날 공격이 시작됐나요? 그 당시보다 더 큰 충격이 시장에 가해질 요소는 별로 없어요. 이미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때 시장은 충격을 받는 거지. 그게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게 조금 더 악화되거나 완화될 때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제 완화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완화될 경우 그 반작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죠. 그 반작용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매물들이 정리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뭐 전 세계 시장이 다 급등했습니다마는 금요일 날 급등할 때 뭐 거래는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 뭐 그렇다고 시세가 압박을 받던가요? 별로 압박을 안 받아요. 그리고 그저께 삼성전자 7% 오르고 하이닉스가 14%까지 올랐었는데 장중에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너스 3% 정도 나왔거든요. 적절한 조정이에요. 적절한 조정들. 수요일 날 막 20%씩 올라간 종목들 어제 마이너스 많이 나온 종목들 10% 정도.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 좀 많이 빠지고 적게 오른 종목들 덜 빠지고 이런 현상들 펼쳐지고 있는데 어제 조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란 전쟁 어쩌고 저쩌고 뭐 이스라엘이 더 강경하게 나가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쓸 동안에 차라리 시장에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더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지금 쉽게 잘 안 밀려요. 그냥 자라보고 놀라갔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이란 전쟁 뭐 뉴스 좀 나고 폭격 어쩌고 하면 또 막 놀래가지고 막 무섭잖아요. 왜 무서울까요? 무서운 이유는 이거죠. 이미 터져버렸거든요. 엄청나게 터져버렸거든요. 터져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남은 거라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3월 한 달 동안 시장 굉장히 죽을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고민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수란다. 종목들을 주식 비중을 여러분들 한번 최대한 늘려서 가져가 보세요. 현금 비중 확보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은 믿을 것 딱 두 가지만 믿어도 돼요. 첫째, 돈. 주식시장에 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돈은 넘쳐나는 상황이에요. 지난 3월 달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얼마나 팔았냐. 거의 35조 이상 팔았잖아요. 35조. 지난 1월 달부터 볼까요? 1월 달부터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52조를 팔았어요. 52조. 1월 달부터 52조를 팔았는데 시장이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느냐. 우리나라 주식시장 생긴 역사 이후에 가장 많은 매도예요. 이게 2007년도 외국인들 매도보다 훨씬 커요. 지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어떻습니까? 견뎠잖아요. 누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내국인들의 자금으로, 외국인들의 매물들을 받아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들은 시장으로 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현재 기관들한테 자금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기관들은 주식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사고 개인들이 외국인들의 매물들이 집중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종목이 집중된 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개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사시면 안 팔면 돼요.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시장에 믿을 거. 돈. 두 번째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런 실적을 우리 당군 이후에 대한민국 기업이 이런 실적을 보여준 적이 있나요? 한 기업이 3개월 만에 영업이 57조를 기록했어요. 57조를. 자, 이걸로 끝난다 쳐요. 만약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 돈 못 번다고 쳐요. 그래도 작년 한 해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미국의 시가총액 1위가 엔비디아거든요. 원화로 환산했을 경우 6,500조예요. 원화로 환산했을 경우에. 삼성전자 어제 1,200조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TSMC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엔비디아에 비해서 못하나요? 숫자로 놓고 보면. 못할 리가 없죠.
TSMC 어제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2,790조예요. 2,790조. 어제 기준으로. 어제 종가 기준, 새벽에 끝난 종가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삼성전자 1,200조예요. 삼성전자 TSMC보다 못하나요? 숫자상으로. 더 놀라운 실적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게 그냥 삼성전자만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께도 시장에 다 파급돼요. 시장은 엄청난 정말 강력한, 옛날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은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과 달라요. 교과서에는 실적 장세, 그다음 금융 장세라고 얘기하죠.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에 신경 쓰는 게 뭐예요? 금융 장세거든요. 돈이 풀리느냐, 돈이 풀리지 않느냐. 이게 이제 금융 장세의 성격이잖아요. 그리고 또 관심을 보는 게 뭐예요?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 보잖아요. 그건 실적이잖아요. 근데 되게 실적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실적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이 있고, 이게 이제 실적 장세죠.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과 관계없이 돈이 풀려서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금융위기 이후 때, 금융장세. 교과서에는 실적 장세와 금융장세를 이렇게 분리하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실적 장세와 금융 장세가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항상. 그래서 주식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과 달라요. 제가 주식시장에 지금 1990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는데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강세장일 때 특징은 실적 장세와 금융 장세가 복합적으로 항상 나타나더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주식시장에 돈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 실적 장세와 금융 장세가 같이 맞물린 시장이에요. 이게 끝나느냐? 안 끝나요. 지난 3월달 한 달 동안 시장이 적절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의 폭이 컸죠. 조정의 폭이 크고 충격도 많이 받았고, 근데 그 충격이 시장 내부에서 형성된 자생적인 어떤 조정이냐, 그게 아니라 시장 외부에서 발생한 외부 요인에 의한 충격이 더해지면서 나타난 큰 폭의 조정이잖아요.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1월달 2월달 어땠습니까? 1월달 2월달에 시장의 상승이 굉장히 컸어요. 상승폭이. 이렇게 급격히 급등했는데 그에 대한 반작용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란 전쟁이 아니었어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에 놓여 있던 거예요. 지난 3월달은. 그 3월달 그 조정을 통해서 반대 매물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줬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적인 부담도 완화시켜줬고 매물의 부담도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 시장의 무게는 상당히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실제 지수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느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 지나 보니까. 그 지난 3월 3일, 3월 4일 지나서 그다음 3월 5일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나 보면 지금 제일 정말 좋은 기회였다라는 걸 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큰 충격을 받으면 그게 이제 그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게 완화되고 다져가고 안착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최소 한 달 정도 걸려요. 그 한 달 정도 3월 달 지났잖아요. 그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을 도모하는 구간이에요. 시작을 도모하는 구간. 여기서 이미 매물들은 싸그리 정리가 됐어. 그럼 시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이슈, 작은 재료, 좋은 재료. 지금 좋은 재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새로운 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시장을 압박했던 악재가 조금씩 완화되기만 해도 그게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호재가 악재되고 악재가 호재된다고. 그 지금까지 시장을 압박했던 악재들이 호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란 전쟁이 조금만 완화돼봐요. 시장 급등하죠. 1,500원대까지 급등해 있는 원달러 환율.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얼마입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1,536원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어제 1,474원까지 내려왔어요.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400원대 초반이잖아요. 1,400원대 초반. 1,440원이 여기가. 지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을 압박했던 환율이 지금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가요? 그렇지 않아요.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악재로 작용했던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뉴스, 새로운 게 나올 필요도 없어요. 시장을 압박했던 것들이 조금만 완화되면 그거 엄청난 큰 재료로 시장을 반영하게 돼요. 왜? 물건이 없거든. 너무 가벼워졌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좋은 거예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져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호실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의 문제인가요? 관련된 기업들 다 연결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연결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IT 하드웨어, 반도체 소보장들, 이쪽이 연결됐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움직이면 얘네들 개별 종목이에요. 그 얘네들이 움직이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좋아져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어제는 SNS 스택이 뭐 이제 14%까지 올라가는. 2018년도에 그때 기억들 나시나요? 그때 당시 방송 3,000원이었잖아요. 제가 그때 한 6개월 동안 3,000원대 좋다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어제 드디어 10만 원을 넘었었어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제 9년 됐잖아요. 3,000원짜리가 10만 원. 그런 시장이 물론 그건 장기적으로 뭐 지난 얘기고 지금부터도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속도는 더 빨라져요. 반도체 소부장들, IT 하드웨어, IT 부품주들 움직이잖아요. 그럼 투자 심리가 급격히 좋아져요. 그럼 바로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게 어디냐? 변동성 큰 종목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로봇바이오죠. 지금 뭐 전부 다 방산주도 막 가 있지만 전력 설비도 가 있고 원전, 뭐 지금 태양광, 우리 기술 이런 거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개별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돼요. 그런데 지난 3월달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반대 매매로 매물 털리고 하는 와중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예요. 그 2차 전지 지금 사람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 이제 덧정 없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주식은 늘 꼴도 보기 싫을 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환경이 너무 좋아졌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고하십시오.